먼저 토론에 참가한 후보자 한 명 한 명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최상화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 초청된 이 세 후보께서는 오늘 자리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책과 공약,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선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정책 상호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후에 자율 상호 토론을 두 차례 갖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통 질문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개별 질문은 해당 후보가 2분간 먼저 답변한 뒤 다른 후보의 보충 질문을 받고 1분간 추가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또 정책 상호 토론과 자율 토론은 각 후보에게 주도권이 5분씩 주어집니다. 참고로 모든 후보들이 볼 수 있도록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언과 동시에 작동되며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추천 순서에 따라서 재윤경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윤경입니다. 요즘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바구니 들고 나올 때마다 화가 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외교 실패로 인한 정치 난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미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부채가 2천조가 넘어가면서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서민경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제20대 국회에 서민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위원으로 입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사천남해 하동에서 우리 지역 서민 중산층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짧았습니다. 이제 4년 동안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천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한결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고단한 서민의 삶을 진실되게 살펴라. 싸우지 말고 제발 생산적인 국회 활동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이 같은 진솔한 명령을 새기며 밝은 미래를 위해 올곧은 뜻을 펼치고 싶습니다. 사천남해 하동 주민의 이익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먼저 팔을 끊고 나설 것입니다. 막힌 데는 풀고 새는 곳은 막겠습니다. 저 서천호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공직기간 동안 제 가슴에는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할 열정과 파릇한 기백이 또한 있습니다. 저 서천호를 믿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화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최상화입니다. 지난 30년간 정당, 국회, 청와대, 공기업 등에서 오직 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경선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사천 후보 4명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남해 후보 3명만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시스템 공천입니까? 제가 그동안 헌신해왔던 부모님과 같은 당을 떠나 무소속에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저 최상화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인데요. 이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물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천, 남해, 하동 지역별로 가장 시급한 이 교통 인프라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천호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은 항공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농축산물 물류 체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 남해 하동을 하나로 묶는 유기적 도로망을 구축하고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완공, 진주 삼천포항 사이의 항공산업철도, 광양 갈사만 사이의 산업철도를 개설하고 하동에 경정선 KTX 염역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국도 2호선 사천 곤면과 하동 북천, 3호선 사천 용행과 남해 미조 간, 19호선 신월 하동읍, 77호선 남해 하동과 삼천포 삽재의 국도 백목 구간을 하루속히 확포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4차선 확장이 필요한 지방도로가 많습니다. 지방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그 속도 또한 미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동 진교에서 노량까지 10km 구간을 4차선 포장하는 데 약 20년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확장이 늦어지고 있는 이 구간을 시급한 곳부터 국도 또는 국가 지원 도로로 승격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최상화 후보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업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의 사천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입니다. 지금 활주로가 2.7km입니다. 3.5km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폭이 45m인데 65m 이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KTX 사천 삼천호를 경유해서 고성으로 가는 내륙철도를 사천으로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는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 삼천포 항구를 개설하고 새로운 삼천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남해는 남해 해저터널을 비롯해 해저터널과 연결되는 도로 72년 국도를 존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로도 새로 확장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산청에서 하동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지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도 2호선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하나 새롭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 빠짐없이 다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경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을 돌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만나 뵙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매일 택시를 태워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태워다 줘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계셨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버스가 준공영제로 보조금은 집행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버스 노선이나 그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공영제로 바꿔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선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날에 버스 노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도저히 장을
보러 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서민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천 그리고 삼천포 그리고 하동의 교통 문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씩 있었습니다. 일단 사천 진주 광역교통망 개설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끊어져 있는 사천 제2비토대교 건설이 제가 비례대표 시절에 추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해양 생태 일주 도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를 가시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지금 3차선으로 가변 차로가 운영 중입니다. 이 가변 차로 때문에 역주행에 의한 사고율이 빈번합니다. 이 또한 4차선으로 확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제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고성역을 삼천포 고성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이면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사천 시민들이 남부 내륙철도의 KTX역 이용에 더 큰 편의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가 봉투에 든 이 질문지를 선택한 다음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가 보충 질의를 할 경우 추가 답변 시간으로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후보당 원칙적으로 한 번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가 보충 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 2번까지 허용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권은 추첨에 따라서 최상화 후보에게 있습니다. 자, A, B, C 이 질문지 가운데 어떤 질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C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C 봉투 안에 들어있는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파산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하동군이 연구 용역을 통해 국제교류 신도시 구상안을 내놓긴 했지만 투자 유치까지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갈사산단이 개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갈사산단은 하동 군수님을 비롯해 하동 관계자들이 갈사산단을 시행자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난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업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산단에 준하는 어떤 기준들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새롭게 이걸 시행자를 찾는데 발빠르게 하며 움직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약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분양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을 취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사업, 순천만처럼 순천만에 있는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이 지금 연간 1조 5천억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국회의원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변경시킨다에 대해서 상당히 하동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정문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상화 후보님에게 이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상화 후보께서 그 갈사만의 산단의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기간 이번에 새로 연장돼 갖고 아마 5년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장했는데 만약 시행자가 나타나면 2년 더 연장해서 5년 연장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재윤경 후보님께 남은 A와 B 질문지 중에서 어떤 질문? 네, A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A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A 봉투에 있는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사천에는 많은 제조업이 있지만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 직원 역시 대다수가 진주에서 출퇴근하게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천 지역에 거주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진주 쪽 의원님이 아니라 바로 사천 남해 하동을 대표하는 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도하겠습니다. 물론 진주권의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사천 지역의 항공청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 그 단지를 성공적으로 잘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 주도하는 가운데 면밀히 사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내용들을 포함한 지원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2006년에 그 착공을 시작해서 2012년에 IT 기업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18년 만에 지금의 거의 한국의 실리콘밸리다 할 정도의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청을 미국의 나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주청 개청 과정에서도 여당 그 정치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재한 가운데 사실상 많은 난항을 겪었고 또한 예산조차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존의 과기부산하위원회 조직일 때 보다도 31% 삭감된 예산을 배정해서 과연 이 우주청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우주청 개청을 중심으로 사천을 항공우주 밸리로 키우기 위한 지원법을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재윤경 후보에게 보충 질의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서천 후보입니다. 재윤경 후보께서 여당의 비협조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 법 정반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작년 4월 우주항공법 설치법이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의 비협조로 금년 1월 9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당의 비협조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의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졌겠죠. 사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님은 과연 어디 계셨기에 대전을 그 대표로 하는 정치인에 끌려다니며 이것이 난항을 거듭하도록 방치하셨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정책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우주청 개청을 사천으로 하겠다 정도는 사실상 기본적인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것이 우주청 개청이 이렇게 늦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천호 후보님께는 남은 질문지가 비질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비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천호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남해는 올해부터 해저터널 공사에 들어갑니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도 있지만 생활권이 여수로 편입돼 빨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 이후를 대비해 지역에서 준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예,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대 효과는 그릇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해 지역이 빨려나가는 그릇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빨아들이는
입장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도로망의 신설은 도시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생활권이 확대되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인데도 빨대 효과의 걱정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이 인근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발전시켜서 인구나 관광객 유입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남해 여수 해저터널 개통은 남해 도약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남해 지역은 고려 8만 대장경의 판각지 복원 사업과 해양 항로화 산업의 육성, 상주 미조 앵강만 일대 관광 특구 지정, 투자 선도 지구 지정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여수 율촌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인구나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해로 끌어들이는 빨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젊은이들이 농축산업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축 산업의 스마트화, 스마트팜 선도농가 육성, 농촌공간 정비사업, 경영자금의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 이 빨대 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서천호 후보에게 보충 질의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니까 다음 정책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가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상호 토론입니다. 토론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5분 동안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1분을 넘어가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재윤경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서천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으로 큰 기대를 보았던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성 산업단지가 어제 MBC 인터뷰에서 들어보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서천호 후보께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게 애물단지이지만 다시 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또한 20대 총선에 도전할 당시에는 하동 갈사만 대동산단 해양 플랜트 산업 중심축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애물단지는 사회자가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사용했던 용어고요. 지금 애물단지라는 비화성 발언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이러신 여건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주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 10년 전에 10년의 기간에 경과하면서 많은 지역 환경이나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환경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갈사만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갈사만의 조성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매립 단계 한 70%를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갈사산단의 공정률은 조성률이 10% 초반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거의 20여 년간 투입된 비용이 직접비만 8,700억 가량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시겠다 우주항공산단의 연계산단으로서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성률은 10% 초반에 머물고 있고 또 심지어
시행사업자도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국이 PF 부도설 때문에 건설업계가 초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업자가 이렇게 조성률이 낮고 20년 동안 멈춰서 있고 실제로 2018년에 부도까지 난 사업을 끌어안고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환경을 개선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그 역할이 정치인의 몫입니다. 그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동군에서 해마다 여러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뭐 얼마짜리 대기업 사업이 시작이 될 거다. 그게 총 42조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얼마가 이 갈사산단에 투자가 되었는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거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또 미래의 비전은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여하셨다는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갈사산단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장밋빛 비례를 제시하는 것을 이제 하동 군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20년간 42조 원의 MOU 체결을 자랑했지만 투자된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사기극 아닙니까? 하동 군민들은 이제 갈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김양식지로 가장 최고의 또 양식이 시작된 시작점이었다고도 얘기되는 갈사만이 그래서 지금 뭐 블랙 반도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효자 상품인 김이 사실은 갈사만이 시작이었다. 그때 개발하지 않고 계속 이 김양식을 더 지원을 했더라면 지금 어쩌면 수출 효자 상품을 수출하는 지역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하동 군민들은 지금 현재 여당의 군수님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에 속은 채 방치되어 있는 갈사만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서천호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거 진행되는 사항을 놓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정책의 입안자들, 정책에 집행하신 분들은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주도권을 서천호 후보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역시 5분 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재윤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역시 갈사만 부분입니다. 얼마 전 MBC 뉴스 파다에서 출연해서 갈사만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국가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시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경하겠다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갈사만 산단이 경제자유구역 입지인 것은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사업 부지를 취소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보상이 필요한데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보상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투입될 돈이 사실은 저는 더 걱정입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실상 갈사산단이 조성되는 과정에 숱한 비위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뭐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사실 최초의 사업 시행자가 대우조선에 분양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이 대우조선과 다시 다른 계약을 맺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분양자 지위를 변경해 주는 것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행사업자가 물어줘야 되는 분양 대금을 하동군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것도 대우조선으로부터 이 소송을 당하고 패소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빚만 해도 상당히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조성률 10% 초반대 갈사산단에 이렇게 세금을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는 그 돈으로 차라리 하동 국민들한테 네. 지금 재윤경 후보께서는 과거에 진행된 본질과 벗어난 비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재윤경 후보가 지금 원하는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면 지금 현재 96만 평가량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백억의 보상이 필요하고 이것을 원상회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 더 많은 손실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뭐 시공 그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조성도 안 돼 있는 산단에 대기업이 들어올 리는 없고요. 조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전에 서천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과정은 다 선행돼야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지금 피해 보상 등의 법적 분쟁이 한참입니다. 이거 다 해결하면서 시행하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업체가 예, 과연 있을까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예, 예. 네. 최상화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상화 공약 5대 비전을 보면 남해안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관련 건과 설립에 관한 계획이 있나요? 남해는 남해 사천 하동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5대 중점 공약을 내셔놨는데요. 지금 선비길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그리고 시골 이런 분야에서는 창조 문화도시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상업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처 형태로 지금 설치한다는 개념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부처의 외청으로 두실 건가요? 지금에는 각 해양수산부도 있을 거고요. 문화관광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재부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부처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의 외청은 함께 공존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특정한 주간부처의 외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제가 있는 것으로 전문인들과 그러면 상의해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관련해서 있습니다. 설치법이 특별법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만약 설치법을 추진하게 되면 원입법이나 정부법으로 가야 될 텐데 어느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아니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원입법이 있고 정부법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원 입법도 가능하죠. 가능은 두 개 다 가능한데 어느 의원 입법을 입법으로 하는 가는 것이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을지 의원 입법이 낫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 다 쓰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상화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립니다. 역시 5분 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서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만 도시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이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광역 100만 도시라는 개념은 먼 미래의 목표치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 조각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떤 시설이 들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시민들의 공청이라든지 용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소위 광역도시라는 개념은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남에 조금 넓게는 광양까지도 우주항공의 그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서 100만 신도시를 만들자는 목표치를 두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가 100만 도시라는 부분이고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든 연도가 5년, 10년 차가 되든 그 부분은 지방정부와 또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좋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는 좋습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3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조항을. 그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 제3조는요, 국가와 지방단체 간의 책무입니다. 우주항공청 소속 지원들의 정주 여건에 필요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이 정주 여건, 이 제3조 항이 필요한데 이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여건만 별도로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은 정말 경강부회이고 또 이 논의의 초점이 아주 지역적으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주관광 복합도시라는 부분은 거대한 풀인에서 정주 여건, 교육문화 또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 부분이 합쳐져 있는 그 큰 덩어리가 우주항공복합도시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주 이항 3조 이 조항이 사실상 이번 합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이 조항이 신설돼야 됩니다. 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이거 지금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발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해 보십시오.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은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이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입니다. 저 역시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요. 박대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16명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16명 중에 이 지역구,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내야 될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문제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게 만약에 이번 회기에 이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파기될 텐데 그럼 새롭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발의를? 입법 제정 과정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이 됐든 새로운 입법으로 대체하든 그 과정은 그 사안에 따라서 역할을 해주어주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항우연, 천문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천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항우연 있잖아요. 대덕에 있는 항우연, 천문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두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천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구가 전국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되어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정보기구를 짧은 시간에 이전을 한다든지 집중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여러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천을 중심으로 된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자리를 잡고 제대로 온전히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려 그러면요. 일단 그 법조항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답변 시간은 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천시는 인구 11만 명이 무너졌고 남해와 화동은 4만 명을 유지하기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 오래됐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서천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소멸 극복 방안은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절대적 측면에서 보면 절대 인구 증가하는 측면과 또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가된 인구의 유출 방지가 전체 인구 유출 방지하는 그 대안에 접근 방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인구 감소의 여러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핵심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 사천 남해 하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하는 서천호는 청년이 머물게 하는 산업 생태의 복원과 세 지역 간의 상호 접근성을 높이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동반 성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 절벽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중공업을 주체한 울산이 인구 100만 도시 꿈을 달성했던 것처럼 미래의 핵심 산업인 우주항공산업 역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반인과 아울러 인구가 감소되는 데 대한 또 다른 대책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의 지방이 장기 처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재정 지원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상화 후보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인구 소멸 문제는 우리 사천남의 하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큰 난제입니다. 사천은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되면 이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도시가 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삼천부는 국제의 여간선 터미널 및 항만 개발, 레저 관광 사업의 활성을 통해 인구의 정착 및 증가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남해는 여수와 해저 터널이 완공되어 개통되면 이른바 빨대 효과로 인해 여수로 인해 인구가 빨려나가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나 문화, 관광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계획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하동은 갈사산단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갈사산단과 두 레드 단지 각 문제들이 조기에 해결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렇게 인구 소멸 문제를 가장 심도 있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윤경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천 후보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1년부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이미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해군과 하동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2년간 146억 원의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기금 성격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많은 그 감시와 그리고 사업 그 추진 방향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집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량이 많고 맑았던 섬진강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류의 댐에서 방류량이 급격하게 줄고 또 다합 취수장에서의 취수량이 늘어나면서 섬진강은 말라가고 바다가 역류해서 염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갈사만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이나 주민 주도의 생태마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이 늦어졌으나 5월 달에 개청이 될 겁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을 등원하자마자 추경부터 해서 원래 예산안대로 복원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안이라면 사실 우주위원회 당시 1조 원 그리고 이 정부 그 하나의 조직이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1조 5천억 가량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리 사천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서경방송과 뉴스 사천, 남해시대, 하동신문, 그리고 투데이 서경이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 남해 하동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의 자율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율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법은 정책 토론과 마찬가지로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5분 동안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첫 질문은 1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에 걸친 자율상호토론 첫 번째 자율상호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상화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십시오. 서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 후보께서 경찰 공무원을 하셨는데요. 주로 하셨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직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당 기능을 말씀하시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계급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30년 했기 때문에 기능이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부산청장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부산경찰청장, 그다음 경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그렇게 그 이후에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네, 공직시행 하는 동안 좌파 때려잡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때리잡는다는 식의 표현은 맞지가 않고요. 기자가 준 녹음 파일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경찰을 그런 따라서 때려잡는 일을 사적으로 어떤 했다라고. 녹음 파일을 들은지 아닙니다. 모르겠지만 당원대회에서 그 의미는 경찰관 신분으로서 불법 폭력 시위라든지 국가 안위를 흔드는 세력에 네. 대해서는 제 경찰관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후보님. 지난번 당원대회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녹음 파일을 직접 들었고요. 그러면 한진중공업 노동자 희망버스 시위 여론조작으로 진역을 사셨죠? 진역을 산 게 아니고요. 예, 진역형을 받았죠? 진역형 집행유예 1년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여론조작이라는 부분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진중공업 여론조작이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가 틀리면 허위사실에 해당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혹시 때려잡아야 될 좌파들입니까?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 노사를 정상적인 노사를 빙자해서 외부에서 온 세력들입니다. 네. 과거에 광우병 세력을 주도했던 세력이 주축이 돼서 한진중공업은 국가 1급 보안시설입니다. 구축함을 만드는 보안시설을 무단히 허가 없이 난입해서 침탈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불법 폭력 시위가 100일간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경찰관이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진역형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그 불법 합법적인- 폭력 시위를 대환한 과정은 오프라인 상이 있고 온라인 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2010년도는 온라인 환경이 초기 환경,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나 트위터 같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그러면- 온라인상에 예, 잘 불법 알겠습니다.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후보님. 이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나중에 이론 후보님 조작이라는 시간에서 말씀을 좀 하셨기 설명했으면 때문에 좋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차장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녀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죠? 맞습니다. 최동욱 현직 검찰총장이 혹시 때려잡아야 할 좌파입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을 자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무슨 내용이냐면 현직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고 각종 비리가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 입장에서는 그 첩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그것은 그 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고 대통령에 관한 첩보가 올라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리할 임무가 국정원 차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를 그 남재준 그때 당시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셨죠? 그때 네. 보고하니까 국정원장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최 후보는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지. 이런 물어보는 거니까. 재판 과정에서 네. 분명히 확인됐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왔던 사실 이야기를 물어보는 공소장에도 겁니다. 없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내용을 예. 지금 이 공개 토론에서 이렇게 유출하는 것은 아주 인신모독행위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얘기입니다. 자제해 주시고 이런 사회적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아니, 그럼 재윤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여론 조작이라는 판결은 최종 그 판결문에 없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판결은 직권남용 권리방해, 권리행사 방해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수의 경찰관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직권남용이다.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상호 토론은 재윤경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서 후보님께서 조금 다소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 하시겠지만 또 저희가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검증 과정을 유권자들께서 엄격히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을 좀 마무리하면요. 결국 이제 경찰관들을 다수 동원을 했고 또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결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의 지시에 불만이 있는 경찰관도 있었을 텐데 상명하복과 위기질서가 엄격한 경찰관의 자유를 침해했다. 예, 그래서 그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이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우리 사천남의 하동 유권자분들께 사실상의 직권남용 그 댓글을 달게 했죠. 댓글을 직접 다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달았던 경찰관들이 여론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뿐 질문 1분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가운데 한번 질문하셨기 때문에. 네네. 간접적인 이 여론 조작일 뿐 직접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여론 조작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재윤경 후보가 이제 제 과거 경력을 두고 불편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부에 충실히 다해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댓글 관계는 그 당시에 경찰관들의 제가 지시를 한 건 맞지만 어떤 지시를 했냐면 온라인상에서 사실이 왜곡이 되고 사실이 왜곡된다면 또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겁니다. 예컨대 체류액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온라인에서 유포가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라는 지시였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를 몰리면서 경찰관이 일선 경찰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사법 절차에서 정면으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그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우리 사천남이 하동 유권자분들께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경찰청 특수단 네. 그리고 경찰청장을 역임하셨죠. 이분들이 여론과 관련된 답을 다는 소위 댓글 부대나 하라고 우리가 경찰들에게 세금을 주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은 댓글 부대라는 영화도 개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심지어 국회에 들어가셔서 입법기관으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다. 경찰이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저는 사실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부끄럽기는커녕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혹스러운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이
다른 이유로 댓글을 단 게 아니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당대표를 보면 저는 그 댓글과 관련해서 또 사면 복권이 돼서 자격이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가 자리에 잘 앉아 있는 몰라서 것이고요. 여쭤보는데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최종 유죄 판결이 지난해 5월이 맞으실까요? 제가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네, 상고 포기를 하셔서 최종 판결이 2023년 5월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후보님께서는 유죄도 인정하기 어렵고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쨌든 경찰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을 달아야 된다. 이게 정당하다 하셨다면 그래서 사면 복권을 이렇게 빨리 받고 나오셔서 출마까지 하신 것. 글쎄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호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재윤경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시절에 아마 주소를 서울에 두셨다는데 지금도 주소가 서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비례대표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매주 토요일 혹은 금요일부터 주말마다 내려와서 활동은 여기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중에는 국회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울의 주소지를 굳이 알겠습니다. 바꿀 국회 이유가 의정 없었습니다. 활동 때문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네. 지금은 의정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려와서 좀 이전을 고려를 했으나 이게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보면은요. 네. 지역구에 주소를 두고 서울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조금 이례적입니다.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KTX 원 노선이 삼천포항에서 통영으로 계획됐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선이 변경된 줄 알고 있나요? 변경됐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예, 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내륙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지금 현 도지사님이 들어서서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부 내륙 철도의 노선이 통영 시내로 가게끔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도지사님께서 남부 내륙 철도의 추진이 사실은 조금 질이 멸렬하게 되면서 이거는 들으셔야 질문의 지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네. 남부 내륙철도 원 노선은 삼천포항에서 통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 그 이후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실력자들에 의해서 그 노선이 고성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묻는 겁니다. 네네. 당시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천시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만 네, 사실 현실적인 여러 이유가 있었을 정확히 것으로. 모른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삼천포항을 거쳐가는 고성 삼천포항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하면 2027년까지는 노선이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불가하지만 지금까지는 KTX가 실제로 노력하겠다. 그래 정리하시면 될까요? 아니 질문을 예, 하시고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삼천포항과 통영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실제로 그 KTX의 정차역의 효율성이 판단이 전제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역으로 갔으나 고성역에 최대한 제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희망살림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네이버로부터 받은 기부금 40억 원 중 39억 원을 성남FC 광고부로 지급하는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아마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으셨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이사까지 지낸 등 오랜 세월 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동지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번에는 답변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적 동지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러시면 정책적으로 저와 함께 했고 그리고 정치인 동지는 아니다. 그러시면 제가 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듣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지 않는 질문을 하시면 그건 주장입니다. 지금은 질문 시간에는 충분히 상대방의 답변을 배려하는 것이 토론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후보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상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때 2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 맞죠? 네. 답변은 천공과 관련 질문 이외에 하나는 무엇이었는지 여기서 공개할 수 있나요? 네. 근데 뭐 시간을 더 주셔야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자율상호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자율토론 시간에 했던 후보와 가급적이면 토론을 좀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첫 번째 시간에 지금 B 후보와 토론했다면은 이번에는 C 후보와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토론 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율상호 토론 이번에는 재윤경 후보님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네. 좀 다양한 후보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검증의 칼날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한테 쏠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거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영화 댓글 부대가 좀 있으면 개봉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화제를 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천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 여론 형성에 어쨌든 그게 정당한 형성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든지 아니면 판결에 따라서 죄가 성립이 되는 여론 형성의 조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경찰을 동원해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키고 위장 사무실을 마련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개입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및 질문을 해주십시오. 1분이 넘어갔습니다. 허위 진술을 시켰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캠프에 계신 하동에 거주하는 하모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제 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이버 사령부에 실시했던 댓글과 제가 부산경찰청장을 할 당시의 댓글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국정원 사건이고. 댓글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위장사무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장사무실은 경찰 동원을 위장사무실은 얘기한 겁니다. 네. 국정원 댓글 때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부산경찰청 당시의 댓글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성격도 국정원 댓글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경찰청의 댓글은 직무와 관련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제가 제 직무를 충실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지 사법부 판단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피의자가 제3자와 관여했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천호 후보님 혹은 서천호 후보님과 가까운 분은 관계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재윤경 후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민주당에서 자주 지적하지만 국힘당에서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여전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만약에 서천호 후보 혹은 후보 측 관계자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은 혹시 서천호 후보님께서는 사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를 예단하거나 결심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이 신성한 이 토론회에서 마치 사실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상화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사천 시민들께서 제가 사실 명함을 나눠드려도 어디 사는 거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사천 출생이 아니라는 것으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표정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된 배경이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때문이었을 텐데 지금 이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지금 하실 수 있을까요? 말은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선에조차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천 사람만 4명이 후보가 나왔는데 모두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후보님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입니다. 최상화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공약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과연 무소속 신분으로 얼마나 실천을 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무소속 신분이지만 저는 당에서 30년 넘게 당 사무처, 당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국회에 근무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공약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